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정세법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얘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여야 공이 상속세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5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상속세 관련해서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를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속세가 여야 합의가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개정안이 나왔던 게 다 드랍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아시죠, 대표님들? 상속세 통과 안 된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통과 안 된 주제가 있어요. 뭐였냐면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라고 하잖아요. 유산 취득세.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먹이는 거죠. 상속세는 유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0%부터 50% 구간으로 그냥 때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야가 5년 동안 합의된 내용은 뭐냐면 상속세도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어요. 대신에 작년에 부결된 거는 30억 이상 50% 구간이 자산가들을 진짜 뭐 또 절세 혜택을 더 주는 거 아니냐 해서 야당에서 반대한 거죠. 그 안이 기획재정부 올해 업무 공고 난 거 보면 8월 달에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발의하는 안이 8월 달에 상정될 예정이고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고 두 번째는 상속세 관련해서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 이 부분은 법령이 개정되진 않았어요. 법령이 개정되진 않았는데 대표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19년 2월 달에 도입을 했는데 그때 도입할 때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있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꼬마 빌딩. 꼬마 빌딩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을 기준시가 대비해서 차익이 너무 심하게 나는 것을 신고할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받게 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더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에 상속세 개정된 거 없다 그랬습니다. 올해도 없어요. 근데 국세청의 업무 처리, 사무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1장, 2장,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잠깐 보시겠어요? 국세청 훈령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법 개정 없이 자기네 업무 처리 규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 났습니다. 올해는 30조가 펑크 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된 예산이 45억입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96억 원이에요. 100% 이상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감정평가 사업은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였어요. 그게 올해부터 주거용 부동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권은 뭐였냐면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익이 10억 이상 나는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바뀐 게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익이 5억 이상만 차이가 나면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한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주거용 부동산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약간의 고급 아파트 또 고급 빌라 증여하시거나 상속이 일어나면 100% 감정평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특히나 증여나 상속이 일어났을 때 말씀드린 주거용 부동산 관련해서 기준시가와 이 시가와의 차익 5억 이상 나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꼭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시간에 시간 맞춰 오신 대표님들께 선물로 드린 겁니다. 예, 넘어가시죠. 세 장 넘기시면 작년에
매년 우리나라는 7월 마지막 주에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게 연말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1월 중순에 시행령 개정안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2월 초까지 공청회 기간을 갖고 2월 말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말에 나오는 건 세법 개정안이죠. 올해 1월 16일 날 나온 그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세법. 제가 이제부터 판서를 할 건데 뒤에 계신 분들 칠판 잘 보이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안 커요. 그래서 뒤에 계시면 안 보여요. 앞으로 오실 분 오십시오. 네. 앞으로 오셔서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원자 없으신가요? 대표님, 맨 끝에 계신 대표님, 잘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특정법인 관련한 이제 솔루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 법인의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면 세법에서는 이 법인을 특정 법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정 법인. 네. 다른 말로 대표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법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가족법인. 이 특정 법인의 특수관계자면 분명히 부모님이실 거예요. 부모님. 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데 이 관계 유형, 거래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법인주주 차등배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대표님들? 법인주주 차등배당. 이때 법인주주는 이 특수관계자,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법인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인과 특정 법인 간의 거래 유형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인주주 차등배당이 있고 두 번째는 저리 또는 무이자의 가수금 플랜이 있습니다. 가수금은 아시는 것처럼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기준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누가 넣은지 모르는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넣었구나라고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수금. 법인 입장에선 돈을 빌린 거죠. 법인에서 돈을 누가 빼갔어요. 누가 빼갔을까요? 네, 누가 빼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법인의 그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빼갔다라 해서 우리가 가지금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법인이 돈을 빌렸을 때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당자대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당자대출 이자율 4.6%를 적용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그래서 이 저리 무이자 가수금 플랜이라는 걸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일반 증여 또는 채무 면제 플랜이 있습니다. 이거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대표님들 작년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균등 증감자를 통한 가업승계 플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불균등 증감자. 증감자를 통해서 가업을 승계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이 4번이 네 번째 플랜이 상증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거래에 대한 제재 조건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 올해부터는 4번이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4번 정확하게 내용 아시는 분? 불균등 증감자를 통한 가업승계 플랜 내용 아시는 분? 대표님. 들어보셨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내용은 모르세요? 대표님도 또 오셨네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어떤 회사가 있는데 주주가 가, 나가 있습니다. 가, 나가 있어요. 가가 지분율을 70%를 갖고 있고요. 나가 30%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액면가 1만 원짜리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근데
그 증자할 때 보니까 시가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러면 이 주주 전원이 동의해서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액면 증자도 되고 시가 증자도 돼요. 또는 액면과 시가 사이의 가격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상법의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라는 주주만 증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 전원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거를 불균등 증자라고 해요. 상법 용어로.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자 요건이 있어요. 시가 증자만 가능합니다. 시가 증자만. 그러면 가만 증자하게 되면 주당 10만 원에 들어와야 되죠. 맞죠? 맞나요? 가만 증자하는 거예요. 그럼 시가 증자만 되니까 10만 원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가 자기만 증자하면서 만 원에 들어와 버려요. 만 원에.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불균등 증자인데 만 원에 들어오게 되면 차익이 얼마죠? 9만 원이죠. 이 9만 원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가가 나로부터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이걸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해요. 예, 주주에 대해서. 가가 주당 10만 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만 원에 들어왔으니까 9만 원의 증여이익을 얘가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증여의제 규정에 개별 주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특정 법인을 이용해서 이 불균등 증감자한다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걸 지우고요. 이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나라라고 볼게요. 우리나라. 네. 액면가 만 원짜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만 원짜리 회사인데 이게 시가가 지금 1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3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300억.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특정 법인은 시가총액이 50억입니다. 5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시가총액 300원짜리 회사가 아버지가 100%를 갖고 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네, 지금 시가가 10만 원에 시가총액 300억이고 아버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 법인을 이용해서 이 불균등 증감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증자하는데 특정 법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합니다. 얼마에 참여해요? 아까 개인주주 예를 들어드렸죠. 주당 1만 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당 1만 원에 증자를 참여해요. 그러면 불균등 증자죠. 아버지가 100%인데 아버지는 증자 안 했어요. 그러면서 특정 법인만 증자하게 됩니다. 만 원에. 만 원에요. 그러면 시가가 10만 원인데 만 원에 들어오니까 9만 원의 차익이 생기죠. 맞나요? 이 9만 원의 차익을 누가 가져간 거죠? 누가 가져갔어요? 증자하면서. 특정 법인이 가져갔죠. 맞아요. 특정 법인이 가져갔습니다. 특정 법인이 가져갔는데 이때 이 9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불균등 증감자에 따른 개인 주주는 증여의제 규정이 있어요. 이 법인 주주는 증여의제 규정이 있긴 한데 법인세만 내요. 법인세만. 9만 원에 대해서 여기에 주식수로 곱한 금액이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면 특정 법인에 있는 주주들도 뭔가 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그 규정이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특정 법인을 통해서 불균등 이거는 증자였고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는 아버지가 감자를 하겠죠. 그때 이러한 차익에 대해서 수익이 나게 되는데 이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고 법인은 그냥 법인세만 내면 돼요. 주주한테는 아직까지는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 법인을 이용한 아버지 법인이든 어머니 법인이든 불균등 증감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는 법인세만 내시면 된다. 올해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 국회 통과하는 상속세법 이 개정안에는 이 자본거래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올해까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 법인이 있고 특정 법인이 있으면 이러한 불균등 증 감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세법은 가능해요. 불균등 증 감자가. 근데 아버지나 어머님 회사는 아주 잘 가고 있는데 올해 특정 법인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짓을 해요. 될까요? 될까요? 지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불균등 증 감자를 통한 가업 승계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나라 주식회사 우리나라는 아버님 법인이든 어머님 법인이든 원래 잘 있었고 특정 법인을 불균등 증 감자를 하기 위해서 올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불균등 증 감자를 하면 과세관청에 세무조사 해주세요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우리나라는 원래 잘 가던 회사고 특정 법인도 본래의 사업 목적을 추구하고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이 나는 이 상황에서 아버님이나 어머님 법인에 대해서 불균등 증 감자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그렇잖아요. 3년 전에 그 자기주식 소각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지 않습니까? 과세관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걸은 거거든요. 네, 그 건에 대해서 작년 9월에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다 승소했고요. 보험사가 17건인데 맨 마지막이 대법원 판례 첫 번째가 작년 9월에 났어요. 2024-2 42659입니다. 사건 번호. 네, 100% 이겼어요. 그 다음엔 대법원은 한 곳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송권이 올라와도 항소해도 대법원에서 이기긴 어려워요. 그거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능한 방법인데 너무 얄밉게 하거나 속보이게 하는 거는 조사받겠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맨 처음에 소송 건 거고 이 특정법인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분을 불균등 증 감자를 해서 아버님이든 어머님 법인이든 지분을 갖게 되면 그때는 법인주주 차등 배당하시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작년에 특정 법인을 설립하고 네. 올해 이렇게 하면 감자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정 법인이 고유의 사업이 있어서 그게 굴러간 거지 않습니까? 운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설립해 놓고 아직 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건 하지 마세요. 너무 리스크하잖아요. 그거는 보이는 짓을 하지 마시라고요. 보이는 짓을. 하나 더 판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기 주식 소각 관련해서 다 합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보유도 합헌이고 소각도 합헌인데 부부 쌍방간에 증여공제 6억 이용해서 12억을 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거 3년 전에 대법원 판례 나왔는데 가지기권 판정 받았어요. 네. 쌍방간에 법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증여공제 6억씩 살아있으니까 12억을 한 게 있는데 대법원에서 가지기권 판정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 이 부분은 기존에 이 가족법인이 있는 회사들 또 고유 사업 영역이 있으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는 아버님이든 어머님 법인이든 그 큰 법인에 대해서 불균등 증 감자하시면 상당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법인 주주 차등 배당하시면 되고. 특정 법인 부동산 법인이요? 네네. 네, 상관은 없어요. 이 특정 법인 솔루션이라는 건 부동산 법인이라고 안 된다는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주식 우리나라 그러니까 반대로 특정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좀 오래됐는데 네네. 이 왼쪽 거를 부모님 거를 선물 출자해서 그러니까 고문 같은 걸 선물 출자해서 이제 특정 아버지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다시 불균등 감자하면 그것도 걸리겠네요. 오래 하고 하면. 보이는 건 하지 마세요. 네, 보이는 건.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합헌이에요. 합헌인데 리스크한 거를 하시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일을 19년째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장 보시죠.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이죠. 대표님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 법인 현물 출자에서 네, 개인이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지분율 50% 이상 보유하고 부동산 판매하지 않고 5년 후에 판매한
개인이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법인세로 전환시키죠. 네. 부동산 현물 출자. 또요. 또 말씀하시죠. 양도소득세 2월 과세기죠. 대표적인 게 대표님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제가요 10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1억 주고 취득했어요. 이 부동산인데 얘가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10억입니다. 그러면 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증여를 빨리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얘를 증여했다고 볼게요. 딸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 딸아이가 3년 후에 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20억에. 그러면 아이가 받은 대가는 20억이죠. 네. 세법은 대가와 취득원가가 가장 중요해요. 세법은 대가와 취득원가. 그럼 아이가 3년 후에 20억 주고 팔게 되면 받은 돈은 20억입니다. 20억. 아이의 취득원가는 얼마죠? 아이의 취득원가는 10억이죠. 맞아요? 맞아요? 1억입니다. 1억. 이게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2월 과세 기조인데 뭐냐면 제가 1억 주고 샀어요. 10년이 지나서 10억이 돼서 딸애한테 증여를 했는데 네.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증여를 받은 이 부동산 재산은 최소 5년 이상이 지났어야 되잖아요. 5년 이후에 팔면 본인의 취득원가를 인정을 해줘요. 10억을. 근데 이것도 재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10년 안에 팔면 제 딸아이가 취득한 10억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제 취득원가, 증여자죠. 1억을 가져옵니다. 네. 이게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이에요. 재작년에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서 2022년도까지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네,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게 있잖아요. 올해부터. 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받은 주식. 이게 올해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득원가를 인정받으려면 주식을 받고 나서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앞으로는. 작년 연말에 여야 합의할 때 이게 2년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2년으로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게 1년으로 됐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기존에 5년이었던 게 재작년에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죠? 이 주식 관련한 부분도 다음 시간에 자기 주식이니까 저희 수석연구원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지만 지금은 1년이지만 2년, 5년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건 이제 장담할 수 있어요. 네.